독도는 한국 영토이다.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논제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최동단에 있는 섬의 한국식 명칭입니다. 또 영토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 영역 중 토지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논제 독도는 한국 영토이다에 대하여 세 가지 이유로 찬성합니다. 첫째, 독도는 각종 역사 기록에 의하여 한국 영토입니다. 둘째, 독도는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셋째,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김유한 토론자가 두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각종 역사 기록에 의해서 한국 영토입니다. 한국이 먼저 독도를 자국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독도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512년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우상국을 정복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상국은 울릉도와 그 주변 섬, 즉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만기 요람에 보면 그 우상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나타내고 우산도는 독도이다 라고 나와 있고, 또 세종실록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맑은 날 볼 수 있을 만큼 가깝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독도와 관련되어 가장 오래된 기록은 운주시청학기입니다. 운주시청학기를 보면 오키섬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갔는데 그 독도와 울릉도에서 고래를 보는 것이 운주에서 은기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본의 영토는 오키섬까지이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최초의 기록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도 최초의 기록은 1164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또 그 이후로 계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국의 영토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그 각종 지도 그런 곳에 한국의 영토라고 나와 있으면 물론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선포한 것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905년까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인식한 적도 없습니다. 일단 아까 말한 운주시청합기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태정관 지령에서 또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땅이 아닌 그 점에 유의하라고 일본 내무성에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태정관은 지금 현대 일본 헌법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일본의 고 지도를 보면 거의 10여 점의 지도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 외무성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던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도 심지어 독도가 한국과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고 일본은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최초의 기록과 한국의 최초의 기록은 1164년 이상 차이가 나면서도 독도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한국은 자국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전혀 그러지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 가추입니다. 정보를 했다고 했을 때 독도를 했다, 독도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정벌한 섬이 아직 독도인가 죽도인가에 대해서 아직 많은 논쟁이 있지 않아요? 그때 일단 그 기록에는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확실히 나와 있고요. 각종 지도를 포함해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국가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반대측 인론에 앞서 찬성 측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반론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먼저 일본과 먼저 그 500년도에 한국 측이 먼저 독도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과 우산국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산국에 대한 것입니다.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우산도 즉 독도를 함께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산도를 독도로 볼 때 가능한 일인데요. 이때 우산도가 독도인지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산도는 1431년에 조선에서 편찬된 태종실록에 나오는데 안문사가 우산도에 들려서 물소 가죽과 큰 대나무 파등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돌아왔다고 하고 또 86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독도는 바위섬으로서 86명의 사람이 살만한 자원도 없고 또 파나 물소 가죽 등을 얻을 수도 없으므로 우산도가 독도라고 보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이어서 반대측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 근거를 이영미 토론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근거는 첫째, 독도는 일본이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그 시료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이 시마네 현에 독도를 편입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는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협약에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근거인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많은 한국에서 내세우는 조선이 많은 고지도들에서 표현하는 죽도는 대부분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옆에 있는 죽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km로 매우 먼 데에 비하여 조선의 고지도에서는 2km 정도밖에 떨어뜨려 놓지 않고, 또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호리병 모양으로 그리는 등 죽도가
보니까 지금 울릉도 옆에 존재하고 있는 섬인 죽도의 모양과 매우 흡사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또 1618년에는 막부가 일본의 두 가문에게 울릉도에서의 도항을 허락하면서 그 중간 지점으로 독도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인 심한해현의 편입입니다. 이때 이때의 독도는 무주지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신료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때의 심한해현의 편입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심한해현에 독도를 편입하였을 때 조선 측으로부터 아무런 항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 1899년에 대한지지와 1907년의 대한신지지에서는 울릉군의 행정구역을 동경 130도 35분부터 45분까지로 정하고 또 이 시대의 많은 기록들도 이 조선이 동단을 130도 33분부터 58분 정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도는 131도를 넘어가며 조선이 행정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 반대측 인용 마치겠습니다. 답은 56층. 심한해현이 그 독도를 편입한 데 대해서 독도는 그때 무주지였으므로 그 편입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때 근데 그때가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1906년. 네. 1906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1906년 당시에 그때 한국은 그 심한해현 편입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조선은 제한제국은 이미 그 외교권과 외교권과 내정을 뺏긴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지만 아예 조선에서는 조선 한국령을 130도까지로 정의하면서 그 밖에 있는 131도 55분에 있는 독도를 아예 한국령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무주지라고 충분히 볼 수 그 있다고 전에 합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선포한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조선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포한 건데 그것을 무주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그 일본이 그것을 편입하면서 조선에 어떤 그렇게 공식적으로 국외적으로 선포를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3분입니다. 측 입론을 시작하기 전에 찬성 측의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마현 심하네요. 심한해연 청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심한해연 청에 보관되어 있는 실제 심한해연 그 문서는 한 장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서가 주인이 그러니까 도장이라 해야 되죠? 그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과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보면 그 문서는 어디에도 복제된 적이 없으며 배포된 적이 없으므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문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태종실록에서 나오는 그 안무사가 가지고 온 물품이 뭐 독도에서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그 이야기가 내려오면서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도엘 면허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이 일본을 타국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무역의 중심지로 독도를 생각해서 그냥 그 길을 지나가게 해준 것 뿐이지 그 일본아에게 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여 준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희 찬성 측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독도는 지리적으로 한국 땅입니다. 독도에서 한국 본토와 일본 본토까지의 거리는 한국 본토까지는 215km이고 일본 본토까지의 거리는 220km입니다. 또 독도에서 울릉도까지와 일본의 오키성까지의 거리는 울릉도까지는 88km이고 오키성까지는 160km입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 없잖아. 여기 갖다 놓고 없잖아. 얘지 저쪽으로 치워.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였지만 일본에서는 그 가시거리 내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세종실록의 지리지의 내용에 따르면 독도인 우상과 울릉도인 무릉에는 두 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두 섬간이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두 섬 간에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영토까지의 개념이 불분명했던 고대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까지가 내 삶의 터전이라는 한일 간의 공통된 인식 때문에 울릉도
충청도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 저희의 세 번째 주장인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다에 대해 근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 1943년 카이로 선언에 의하면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빼앗은 모든 땅과 지역과 그런 것들을 반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적으로 뺏긴 땅이므로 이 선언에 따르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또 국제법에서 영토 취득의 조건은 선점, 시효, 한량이 있는데 선점은 먼저 원래 주인이 없던 땅을 먼저 어느 나라가 차지하는 것을 선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먼저 독도를 지배하였습니다. 또 시효는 계속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어느 땅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한국은 군대 주둔, 시설물 설치 등으로 계속적인 시효를 보여주었고요. 또 한량은 합의에 따라 다른 타국의 땅을 지배하는 것인데 비엔나 협정 52조에 따르면 무력적으로 빼앗긴 땅이나 그런 조약 등으로 의해 빼앗긴 땅은 다시 그 조약이 무효이다 그런 말이 있으므로 독도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분 49초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세 가지인데 첫째 역사기록. 역사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영토라는 것이 정되느냐 이해지가 맨 처음에 발언했지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512년 삼국사기에 나와 있기를 우산국을 정복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라고 말했는가? 그런 내용이지? 이에 대해서 이영민이가 조사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해 토론자가 발언했는데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해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해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교차에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영민이 하나만 한 질문이죠.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실합니다라고 말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지? 아니야? 끝난 거죠? 나쁜 놈 아니죠? 나쁘다는 증거를 대야지. 너 어제 내 애플 가져갔잖아. 내 주머니에 있네 그거. 너 나쁜 놈이지? 그럼 말 못하지. 할 말 없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영민이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 이해지 토론자는 말하기를 삼국사기 우산국을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우산국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우산국 내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합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나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있죠? 독도는 우리 땅. 세종실록 GDG 50페이지 셋째 줄.
무슨 내용인가 지금도 궁금해.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죠. 50페이지 셋째 줄 보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나? 무슨 내용이죠? 그거 여러분 찾아봤어? 이거 하면서 찾아볼만한데 찾아봤어요?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뭐라고 나와요? 알 수가 없어. 네? 내용이 뭐야? 알 수가 없죠. 자, 그런 내용으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해지가 발언했어요. 512년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상국을 정복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나와 있겠지. 그것까지 믿을 수가 있죠. 우상국을 정복했다라고 했는데 그 우상국 속에 독도가 포함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그 문제점을 이영민이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기호랑을 얘기하면서 아니, 가만히 있어. 나중에. 그리고 이해지도 그걸 증명해야 돼. 삼국사기에 나와 있기를 우상국을 정복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상국 내에 독도가 포함된다는 걸 이해지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지 내 말 안 듣고. 선생님이 지도자한테 지도전을 들어야 돼. 뭐 조사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조사하고 발표하는 게 중요하냐, 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게 중요하지. 주장에는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지가 계속 발언했어요. 지금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주장했느냐? 뭘 말했냐면은 세종실록에 나와 있기를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깝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독도는 한국 영토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까우면 서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깝다라고 나와 있어. 세종실록에 나와 있겠지. 그렇다고 우리 땅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해야 돼. 이제 전혀 설명이 없어요. 서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깝다. 가까우니까 어쩐단 말인가? 우리 땅이다? 왜 가까우면 우리 땅인가? 증명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말했어. 운주시청 각기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운주시청 닫기야 뭐야? 운주시청 닫기? 일본 기록인가? 네. 이거 일본 기록이라고 말했던가? 네. 일본 기록이라고 말했었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그렇게 말했던가? 자, 거기에 써 있기를 일본 땅은 옥기섬까지다 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이지. 이게 1164년 아니? 이게 몇 년이야? 1600년대인가? 연도는 말 안 하고. 1164년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연도를 말해야지. 자, 거기에 나왔기를 일본 땅은 옥기섬이다까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연도가 매우 중요하죠. 이게 운주시청 합기가 뭐 1100년대의 책인지 뭐 1800년대의 책인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연도를 안 밝히는 거. 이게 만약 다시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운주 시청 합기를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유효하죠. 옥기성까지다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너희 나라 기록에 나와 있기를 옥기성까지만 너희 땅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독도는 당연히 포함 안 되죠. 그럼 옥기성까지라면.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칙령 11호를 발표했다 그러는데 대한제국 칙령 11호가 몇 년도라고 말했던가? 1900년. 아니 말했냐고. 말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예, 1900년도. 대한제국 칙령 11호 말하면 1900년도라고 말했어요? 네. 1900년 맞나? 맞아요. 했나 보네. 자, 대한제국의 칙령 11호 1900년에 발표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기를 울릉도 부속 섬을 선포 아까 뭐라고 했나 내가 시적지 뭐 다시 한번 말고 있어 이해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맞아.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거네. (1900년) 맞지? 칙령 11호 그 내용 응? 41. 응? 칙령 41년. 41호인가? 그 내용 다시 한번 말해봐. 그대로 읽어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선포한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선포한다. 그렇게 나와 있을까? 복사해 온 거 있어? 옮겨 적었어? 그냥 한번 봐. 책보고 이거랑은 말이 다르긴. 응? 제가 말했던 건 어떤 책에서 읽은 걸 말한 거고 이거는 예전에 말이 약간 다. 둘이 다 붙였잖아 책이. 여기 아니 근데 이 종이 여기 울릉도가 자, 읽어볼게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울릉도가 독도를 관할하게 하여 근대적으로 영토 소유권을 가짐. 이게 출처가 어디야? 이 글이 출처가 책에서 어느 책? 독도는 한국에 뭐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처가 정확해야 돼요. 따옴표 넣고 가지고 와야 돼.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야.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중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울릉도가 독도를 관할하게 하여 라고 그러면 칙령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죠. 다시 울릉도가 독도를 관할하게 하여 칙령 그대로 내용이 아니야. 아니죠. 지금 현대적으로 다시 풀이한 거죠. 칙령 41호에서 말하길 울릉도가 독도를 관할하게 했다 이 말이야. 현대적으로 다시 옮긴 거예요. 그 당시 말이 아니야 이게. 이건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칙령 그대로를 제공해야 돼. 이건 점 하나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저건
우리가 지금 이 청중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저 칙령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검색해봐. 인터넷으로. 대한제국 1900년에 나온 대한제국 칙령 41호. 대한제국 칙령 41호 검색해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돼. 빨리 말해버리면 안 돼. 얼마나 중요해요. 한번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갖고 와봐. 네, 갖고 와봐. 자,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므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야 돼. 칙할 때 칙병. 칙할 때 칙이 아니지. 칙할 때 니을기울기지. 왜? 칙할 때는 니을기울기. 그럼 어떻게? 칙령을 번역한 거 한번 찾아봐봐. 여기 있는 거. 네, 한번 봐봐. 아 근데 이게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더 한번 찾아봐. 싼거 있으니까. 칙령 그 문장 자체를 찾아보라고. 이건 지금 정의가 나와 있다고. 정의 뭐냐?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 관제 개정. 이건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 말 자체로는 전혀 관계 없잖아. 칙령 자체를 찾아봐. 칙령 문장 자체. 이거. 자, 내가 읽어볼게요. 이거 맞아요. 칙령 제41호. 한문으로 썼네, 원래는. 한문으로 쓴 건데, 원문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번역문이 나왔어. 이런 걸 찾아야 돼, 이런 걸. 오리지널 글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석기 지금 사건도 그러잖아요. 오리지널 녹음 테이프 내놔라 이거잖아요. 옮긴 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 읽어볼게. 칙령 41호. 울릉도를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정에 편입하고 군동을 보도록 할 것. 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증거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2조 들어봐요. 이제 나올지 몰라. 2조. 군청 위치는 대야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우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죽도와 석도가 나왔죠. 죽도는 아까 반대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또 뭐가 나왔어요? 석도가 나왔죠. 이게 이제 문제야. 과연 석도가 현재의 독도냐 이 말이야. 이걸 증명을 해야 돼. 우리 한국 측에서. 3조 이하는 내가 눈으로 읽어볼게요. 이제 3조 이하에는 안 나오는데 바로 제2조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제2조 다시 읽어볼게요. 대한제국 1900년 선포 칙령 41호 제2조. 구역은 우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독도를 관할할 것,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 근데 독도가 아니야, 석도야, 석도. 현재 증명을 해야 돼. 석도는 독도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찬성 측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 일본이 주장하기를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마네현에서 폐지한 거죠? 그게 몇 년이에요? 1905년이잖아. 근데 우리는 더 빠른 게 있어. 1900년에 있어. 뭐라고? 근데 독도라고 안 하고 석도라고 그랬어. 석도. 죽도, 석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도 내지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는 석도가 독도다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저런 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저런 건. 그러니까 저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을 논제로 정해가지고 사전에 준비 기간을 여러 날 두고 준비했는데 저 정도의 깊이도 안 들어갔다면은 좀 준비를 제대로 많이 못한 거예요. 저게 상당히 깊은 게 아니죠. 인터넷 그냥 간단해. 그냥 지금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이해지 편에서 준비해왔고 칙령 41호 본문도 검색을 안 해보냐 이 말이야. 본문을 검색해봐야지. 이석기를 재판하는 이석기가 말한 테이프 자체를 입수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백날 녹취록 분석해봤자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또 이해지가 말하기를 마지막에 태정관 뭐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적을 수가 없어. 중요한 말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줘야 돼요. 아까 이해지가 말했대. 이렇게 말해. 대한제국에서 1900년에 대한제국에서 칙령을 발표했는데 41호입니다. 이게 1900년입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더라도 판단을 못해. 청중이. 중요한 건 또박또박 천천히 상대방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판정관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대인면접구술이라면 교수가 편안하게 알아듣도록 해줘야 돼요. 태정관 이야기도 하는데 태정관이 무슨 이야기인데 내가 못 받았었어요. 일본 고지도 일본 고지도의 10여 점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태정관 지도인가? 뭔가. 하여튼간에 이해지가 주장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일본의 10여 점 이상의 고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우리가 많이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일본 고지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찬성 측에서 이해지가 할 만한 주장들을 했어요. 다. 역사적 기록을 그래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절대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원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나 상당히 잘 됐어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이영민이가 교차조사를 해야 되는데 반대 측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찬성 측에서 이렇게 주장 근거를 제시할 거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 예상은 쉬운 거야, 이거. 그러면 칙령 45.1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형민이가. 이해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해지가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야, 이해지. 칙령 41조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영민 승인 거야, 승.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이영민 물어보는 거야. 이해지 토론자는 칙령 41조 뭐라고 했는데 40조 내용이 뭡니까? 대답 못해, 이해지가.
그래놓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영민이 다른 것도 물어보는 거야. 뭐 이해지 토론자는 태정관치도 뭐뭐 했으니까 뭐 달라는 물어봐. 그 다음에 이제 박수림이가 이제 이해받아서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박수림이야. 박수림이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야. 이해지 토론자가 발언하기를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조에 울릉도가 독도를 부속섬으로 선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 이영민 토론자의 교차조사에서 이영민 토론자가 물어보기를 그 칙령 41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에 대한 질문에 이해지 토론자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답변하지 못했죠. 우리 측이 제시하겠습니다. 칙령 41조 내용 이렇습니다. 울릉도와 석도와 죽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결코 독도라고 전혀 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쪽 반대 측이 생긴 거야. 저쪽은 기본 조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구를 이영민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이런 학습 내용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만 책에도 나왔고, 인터넷에서 그냥 막 굴러 돌아다녀, 이런 지식은. 이걸 내가 뽑아가지고 내 지식으로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스스로 구조하고, 스스로 주장하고, 스스로 반박을 해야 돼. 요즘은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대입 면접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무슨 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논제를 쭉 뽑아가지고 교수가 뭘 물어볼 것인가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답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스스로. 그 다음에 박수림 토론자가 반론을 했네. 박수림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지 토론자가 말하기를 삼국사기에 우산국을 정보했다 뭐라고 언급했는데 우산도는 결코 독도가 아닙니다. 할 말 했죠. 그 다음에 1431년 조선 편집 세종실록에 나오는 것에 의하면 우산도에는 86명이 산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나 독도에는 86명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일단 괜찮아요.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금 박수림이는 뭘 말했어요? 우산도를 말하는 거야. 우산국을 말한 거야. 우산도를 말한 거죠. 근데 이해진은 뭘 말했어요? 우산국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해진 우산국을 말했는데 박수림이는 말하기를 우산도는 독도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이해진은 우산도 말 안 했어요. 우산국을 말했죠. 그러니까 왜? 이해진은 우산국이라 그랬다니까. 근데 그 우산국 속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다는 거야, 이해진은. 근데 박수림이는 뭐라 그랬냐면 우산도에는 독도가 포함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박수림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쟤는 우산국을 말했는데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말했는데 박수림이는 말이를 우산도에는 독도가 포함 안 됩니다. 말 안 되잖아요. 이해지가 말했냐고 우산도에 독도가 포함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우산국은 우산도와 같다라고 박수림이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해주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박수림이가 말하는 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제 확실히 따지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조선 세종실록에 나오죠. 86명이 산다는 것이
이게 세종실록에 우산도에 86명이 산다는 말이었겠지 독도에 86명이 산다는 말은 아니었겠죠. 그러므로 또 따지고 보면 박수림의 그 반론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이야. 일단 시도는 좋아.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그 다음에 이해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말했어요. 510 이해지가 말한 게 첫째 512년 삼국사기 우상국정보, 그 다음에 세종실록, 그래서 서로 가까이 볼 수 있을 만큼 가깝다. 그 다음에 운주시청 합기, 일본의 기록이죠. 그 다음에 계한제국의 칙령 41호, 또 태정관 지동가 뭔가? 태정관 뭐죠? 태정관 지령, 그 다음에 일본 고지도 몇 가지 말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박수림은 몇 가지 대응했어요? 한 가지만 대응했어요. 한 가지. 맨 첫 번째 것만 대응. 나머지 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건 말하는 건 뭐냐? 이해지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민이 교차자 제대로 못했고 박수림이도 반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네 가지 말하면 네 가지 다 반론을 해야 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다음에 박수림이가 이제 자기 입론을 했죠. 자, 우리 반대 측에서 반대 측은 우리 반대 측은 주장합니다. 즉,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닙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일본은 예로부터 독도를 인식했습니다. 둘째, 일본이 시마네현을 통해서 독도를 실효적 지배했습니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부터 첫째 이유를 증명하겠습니다. 되겠지. 한국 고지도에는 울릉도 독도까지가 87km,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는 87km, 이거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는 실제로는 몇 킬로? 87km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가 몇 킬로라고? 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 이게 사실이라면 어때요? 독도는 결코 한국 땅이라고 말할 수가 어렵겠죠. 그잖아요. 다시 박수림이 이렇게 말했어요. 울릉도와 독도 사이는 실제로 몇 킬로? 87km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지도에는 울릉도와 뭐 사이가 2km라는 거야? 죽도가 되겠지. 죽도 사이가 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죽도는 또는 석도도 될 수 있겠나? 그 섬은 결코 현재의 독도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죠. 근데 어떻게 조선의 고지도에 울릉도와 그 죽도 사이가 2km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게 2km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찬성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울릉도와 현재의 독도 사이가 2km밖에 안 돼 가깝게 표기됐다고 주장하십니까? 그럼 이쪽에서 답변 한번 해봐요. 울릉도 크기랑 그 크기도 그거랑 비교해서 거리가 2km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독도 크기가 이 손바닥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죽도가 이 지우개만큼 그려져 있는데 그 넓이 대비하면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 계산에 의하면 2kg 나옵니다. 타당해요, 타당해요? 타당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뭐야? 그렇게 계산하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과연 옛날 사람이 지도를 그리는데 그렇게 정확한 비로 그렸겠느냐? 대충 그렸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에 의해서 죽도가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옛날에 뭐 정확히 자대고 그랬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국제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세종실록 지리지 말하고 삼국사기 뭐 말하지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박스님이 또 계속 주장했어요. 자, 1907년 신지가 발행됐는데 울릉도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의 영역을 동경 130도 58분까지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독도는 몇 도에 있다? 131도에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1900년이어서 인데 거기 칙령에 뭐 독도 언급 안 됐고 죽도와 속도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참 문제고, 그 다음에 1907년에 발행한 신지지에는 우리나라 영토가 동경 130도 58도까지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독도는 그것을 넘은 131도에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있고. 근데 그러면 일본은 너희 나라는 독도를 확실히 너희 나라에 편입했었냐, 지도에? 일본도 그렇지? 않죠? 일본 고지도에는 실제로 많은 고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으면서 조선령으로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확실하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완벽하게 모든 자료에 완벽하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된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료에도 독도가 자기 나라로 주장할 만한 자료도 있지만 아니라고 비판받을 것도 많고, 우리 한국의 자료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코 주장할 수 없는 자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입증이 쉬워요, 어려요? 이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주장하는 거야, 독도는 자기 나라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백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 불러봤자 독도 우리 땅 안 되고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증명을 시켜야 돼요. 근데 증명시키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결과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국력을 신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지금 미국에서 뭐 통과됐습니까? 동해를 일본해와 더불어 동해를 병기하자는 게 어떻게 통과됐죠? 그 같이 그 뭔 결과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국제적으로 논증시킨 결과라고. 그래서 백날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해지
예지가 교조사였네. 이 예지가 교조사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예지가 이혜지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반대 측에서는 주장하기를 1900 몇 년도에 1905년 되겠는데 1905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는데 그것을 국제적으로 선포했습니까? 이거 물어봤던가? 그렇죠. 이거 상당히 좋은 질문이죠. 이 국제법상 인정을 받으려면 국제적으로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지금 생각으로. 국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이게 자기 나라 땅이라고 해본다고 자기 나라 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혜원이가 또 입론을 했죠. 김혜원이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워. 자, 이렇게 말했어. 맨 처음에 시마네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해서. 태종실록은 안무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가면서 김혜원. 안무사가 무슨 말이야? 직책이야? 안무사라고는 우리 어머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냥 이해 못하는 거예요. 태종실록 어쩌고 안무사가 가져온 것인데 독도에 뭐가 안 나온다. 이것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이어서 도해면허 조선이 일본을 타국으로 인식해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대충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도해면허를 일본에 시켜준 것은 도해면허를 해줄 따름이었지. 도해면허라는 것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건너와서 독도에서 뭐 고기를 잡든지 그런 걸 허가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전후 사정이 설명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해는 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래요. 1900 몇 년도에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 측의 예를 들어서 고기잡이 허가 요청에 대해서 도해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용이 맞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일본 측에 주장하기를 뭐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고기잡이를 허가했을 뿐 영토를 할당해 준 것은 아닙니다. 내 내용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같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나가는 못 알아듣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김혜원.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독도인 우산국은 이라고 했어요. 우산국을 독도로 우산국을 독도로 말한 거야. 근데 우산국은 독도인가? 여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산국이 독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독도는 확실히 우리 땅이지. 근데 우산국은 독도가 아니고 독도인지 뭔지 모르거든.
근데 이게 김영이 이렇게 말했어요. 독도인 우상국이라고 말했어요. 증명이 안 된 거라. 여튼간에 여기서 말한 것은 눈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주제문이었어요. 즉 세종실록 지리지 보면 독도인 우상국에서 무릉은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릉이 독도라는 것을 상정하고 말한 거죠. 근데 무릉이 독도냐 이 말이에요.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야 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릉은 독도다라고 미리 상정을 해놓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고대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중요했다. 왜냐? 보이는 것까지 내 터전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고대라고 그랬어요, 김혜영이 말이죠. 고대 시대에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 보이는 곳까지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다 아니다라는 주장하는 것은 고대가 아니거든. 현대거든, 현대. 그 다음에 고대에 과연 눈으로 보이는 곳까지 다시 눈에 보이는 곳까지 과연 자기 영토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있죠. 눈에 보이는 곳까지는 자기 영토라는 거 증명을 해야 돼, 증명.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대마도는 우리나라에 가까운가, 일본에 가까운가? 일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자신이 없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요. 터키 앞바다에는 무수한 섬들이 많아요. 코앞에, 터키 본토 코앞에 내가 보기엔 10km 이내 지점에 무수한 섬들이 다 어느 나라 땅이에요. 다 그리스 땅이에요. 이 땅들은 그리스부터 한 100km쯤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앞바다에 있는 땅들은 거의 다 조그만 섬들은 전부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압록강에 보면 여의도 같은 조그만 섬들이 많은데 거의 어느 나라 땅이에요? 중국 땅이 우리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 위화도라든가 그런 전부 우리나라 땅이다. 그것도 그 중에는 몇 개는 아마 중국 쪽에 가까이 있는 것도 있겠죠. 아마도 짐작으로. 그러면 중국 땅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 우리가 차지했고 우리 땅. 저 연평도도 그래요. 연평도도 북한에 가까워요. 우리나라에 가까워요. 그럼 분명히 북한에 가깝죠. 그렇다고 북한이 주장하지 않고 자기들은 주장하느냐. 자, 그 다음에 국제법상으로 국제법상으로 자기 나라 영토라는 걸 주장되기는 세 가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첫째, 선점, 실효, 하량이 있는데 선점 등등 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분류를 잘 했고 그에 대한 논증도 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이상 살펴봐 이제까지 긴 시간 동안 내가 지도정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 같아?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쭉 지도정을 했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출처 또 증명, 근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출처가 확실해야 되고 그 자기 주장이지 않는 근거가 확실해야 돼. 자, 계속 이어볼게요. 얘기하는 거 보세요. 먼저 가깝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라서 영토라고 하셨는데
보이는 국가지가 삶의 터전이라면 그 독도,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를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나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세종실록에 와전된 이야기가 실렸다는 것인데 그 세종실록이 와전됐다는 이야기 출처가 어딘지. 그 외교부 사이트에 한국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독도에 관련된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이런 메뉴를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팜플렛이 있는데 저희는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울릉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울릉군이요? 아까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한국에 포함된다는 이야기. 울릉도는 확실하게 한국에 포함되어 있고 또 독도는 역사적 기록으로 보자면 예부터 독도가 울릉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교재조사 마치겠습니다. 이번 7초입니다. 먼저 반대측 질문 시작하기 전에 찬성 측 반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먼저 독도가 울릉도에서 이렇게 시야에 보이고 그래서 삶의 터전이므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에 포함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토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그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2년에 국제법 사례를 보면 리지탄 시파단 섬 판결 결과를 보면 시파단 섬을 리지탄의 부속도서로 포함하려고 했지만 거리가 40페리였습니다. 40페리는 74km인데 이 거리가 멀어서 부속도서로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는 87km인데 이것은 그 섬의 거리보다 멀으므로 부속도서로 포함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이로 선언에서 그 식민지로 쟁탈을 했을 때 빼앗긴 영토를 모두 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합병이 된 건 1910년입니다. 하지만 독도는 1905년에 시만의 현으로 편입을 했으므로 이 돌려줘야 할 땅에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세 번째 근거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돌려줘야 할 땅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1951년 제2차 대전 합의하기 위하여 48개국이 모여서 한 평화 조약입니다. 이 평화 조약을 보면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2장 2조에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도 및 다른 섬들과 함께 한국의 영토를 돌려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선언문에는 독도도 그 선언 2장 2조 안에 들어 있었는데 마지막 최종 안으로 갈 때 그 독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냐 아니냐가 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지탄 18단 섬 국제법 판결을 봐서도 그 거리가 충분히 부속도서로 포함할 수 없는 거리이고요. 또한 그 부속도서라는 부속도서로 포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항의하기 위하여 미국 측에 그 2장 2조에 독도를 포함시켜달라고 보냈지만 미국은 거절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국 측에서 그 독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었고 그러므로 그 돌려줘야 할 땅에 독도를 포함할 수 없다고 한국 측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로 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돌려주어야 할 땅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4분 6초입니다. 저희 찬성 측 교수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집트 어느 거 18단 섬 리지탄 그 18단 섬은 거리가 멀어서 그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속 도서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미국의 하와이 같은 경우는 미국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하와이는 미국 땅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와이는 미국으로 포함된 거지 무슨 미국의 섬에 부속도서가 된 거지. 부속섬이 이런 게 아니 너희끼리 얘기하지.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거리가 그 가깝거나 멀어서 부속도서가 될 수 있는 하와이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말하지 말고. 하와이는 태평양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딱 어느 나라와 가깝다 이거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로 선언에서 1910년 그 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그 1910년 이후에 된 것이므로 조차수 이상입니다. 3분 51초입니다. 정리만 1분씩만 해. 네. 지금 1분 1분. 네. 아, 그냥 얘네 방금하고 마지막에 뭐 방금. 이어서 찬성 측 인론에 대해서 찬성 측의 과의 교차조사에 대한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하와이와 이지탄 18단성을 비교했는데요. 이지탄 18단성과 하와이의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와이가 미국의 어떤 섬의 또 그 섬이 부속섬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이지탄 18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별개의 섬에 그 섬에 또 다시 포함되는 부속섬으로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생각해서 포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분 18초입니다. 찬성 측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저희 찬성 측 인물론에 대해서 반박했던 것을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가 될 수 없다 했는데 이 경우 그 섬과 독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독도 같은 경우는 이미 울릉도의 부속섬이다라고 여러 자료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카이로 선언이 시마네현 편입이 식민지가 되기 전의 일이므로 카이로 선언에 맞지 않아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카이로 선언은 식민지 이후가 아니라 청일전쟁, 즉 1894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시마네현은 1905년에 편입된 것이므로 당연히 그것은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울릉도와 검문도를 제외한 거기 나와 있지 않은 3,000여 개의 섬을 다 거기에 표기할 수는 없고, 또한 한국이 독도를 써달라고 요청하니까 미국이 그것은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으므로 안 된다라는 답장을 보내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랬던 이유는 그 양국의 독도에 대한 대립 상황에서 어떤 측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영국 정부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재하였습니다.
4초입니다. 먼저 찬성 측 의문, 찬성 측 변론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이 첫 번째 이유로 역사 기록에 의하여, 두 번째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세 번째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거기서 우산국을 예시로 들으셨고,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산국이 독도라고 말한 그 문서를 예시를 주셨는데,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 죽도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문서도 많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는 그 영토라는 것은 거리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에 따라 분류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독도를 그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그 국제법적으로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으로 발표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죽도나 석도가 아직 독도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반대측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일본이 먼저 인식했다이고, 두 번째 이유는 1905년 시만의 현우를 편입하였고, 세 번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그 한국 측에서 주장한 많은 고지도들에서 그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독도냐 죽도냐 의문이 많은데, 그 거리를 살펴보면 독도와 울릉도 사이는 87km이지만 그 많은 고지도들은 2km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측에서 주장한 고지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본이 시마네 현에 독도를 편입시켰는데, 이 독도를 편입시켜서 그 독도를 그 일본의 영토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그 돌려줘야 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53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찬성 측의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총 3가지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첫 번째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땅이다 라는 주장을 펼쳐, 그 근거로 은주시청 악기와 삼국사기와 세정관지령, 또 만기유람, 세종실록 등을 예시로 들었고요. 또 두 번째 주장으로는 독도는 지리적으로 한국 땅이다 라고 주장을 펼쳐, 근거로 세종실록과 그 독도와 양국 간의 거리를 따져 저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한국 땅이다 라고 주장하여, 근거로는 카이로 선언과 국제법상에 명시된 내용으로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찬성 측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1분 25초입니다. 이영민이가 마지막으로 입론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위탄 18한 섬은 74km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속도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지. 그런데 마지막 반론할 때는 이영민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토 개념은 거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 앞뒤 말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자기 앞뒤 말이 안 맞을 모순을 만들어낼 때도 있고 또 이영민이하고 박수림 사이에 또 모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자기 팀끼리도 모순이 생기면 안 돼요. 수림이는 거리에 의한 영토 개념을 주장했는데 형민이는 아니라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머리를 굴려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논증을 확실히 해야 한다. 토론이나 논술이나 면접구술이나 자기소개서나 전부 논증이, 자기소개서도 논증이 많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나일식으로 아무리 나일 많이 써봤자 별 소용이 없고 그 학교와 그 학교에서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돼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필요한 스펙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스펙 쌓기도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겠다는 것을 빨리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에서 나는 그 학교에 꼭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증명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다음에 사회와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렇게 기여할 사람이다라는 걸 논증을 해야 돼요. 그게 다 그냥 주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대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는 이 학과를 들어가가지고 아주 사회에 기여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해놓고 이제까지 사회 봉사활동 한 거 보면 별거 없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봉사활동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봉사활동 어디 가서 했어야 되겠어요? 사회복지원에 가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동네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도서관 그런 데 했다면 자기 주장, 앞으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주장이 와닿지가 않지. 자, 사실 오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독도는 한국당이다라는 것을 입증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모든 논제들이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오늘 토론 수준은 아주 높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